K뷰티 시장의 숨은 강자 아이패밀리 SC. 틱톡에서 우연히 터진 대박을 발판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성장 엔진이 됐는지 그 성공 방정식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원래는 그냥 재고떨이용으로 기획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틱톡에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성공이 어떻게 아이패밀리 SC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은 이런 순서로 볼 겁니다. 먼저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핵심 비즈니스를 보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아주 똑똑한 마케팅 전략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미래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도대체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지 그 기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심장, 바로 롬앤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주시 레스팅 틴트 같은 립 제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회사의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 성공한 이 공식을 가지고 과연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게 먹히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각 나라에 딱 맞는 맞춤 전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시장을 뚫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인 미국과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에서의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똑똑한 투트랙 전략을 썼어요. 일단 얼타 같은 대형 매장에 쫙 깔아서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만나게 하고 동시에 틱톡에서 바이럴을 터뜨려서 Z세대한테 이거 완전 힙한 아이템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K뷰티 색조가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긴 이미 팬층이 두터우니까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브로카라 같은 인기 제품을 앞세우고 특히 오프라인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팝업 스토어 같은 체험형 이벤트나 현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기존 팬들의 충성도를 더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성공 뒤에는 어떤 마케팅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보통 팝업 스토어 하면 그냥 돈 쓰는 마케팅 행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패밀리 SC는 이걸 아예 돈 버는 비즈니스로 만들었습니다. 행사 비용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브랜드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만 명. 이게 뭐냐면 딱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연 팝업 스토어에 다녀간 사람 수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만 많이 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하루 평균 매출이 1,3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홍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수익이 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증거죠. 팝업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또 다른 필살기가 바로 콜라보인데요. 유리아주와 손잡고 예상치의 4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K-팝의 아이콘 지드래곤과 함께 연말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건 정말 기대가 되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립 제품 하나만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먹거리는 뭔데? 여기에 대한 회사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내년 2026년 계획을 보면 크게 3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첫째, 원래 잘하던 틴트는 신규 라인을 내서 더 잘하고요. 둘째, 좀 아쉬웠던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을 보강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새로운 스킨케어 브랜드를 론칭해서 새로운 판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실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내 핵심 유통사인 올리브영과 직접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쉽게 말해서 중간 유통사를 없애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이익을 더 남기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미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 지도가 크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미국, 유럽, 동남아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절반을 훌쩍 넘는 55%까지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특정 시장의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 성공을 재현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을 가졌다는 점. 둘째, 립 제품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익률도 개선하면서 재무적으로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쩌다 한번 터진 우연한 대박을 언제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든 것. 이게 바로 아이패밀리 에센시의 가장 무서운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들의 성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본 분석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